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16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오늘 5주기를 맞았습니다. 침몰 원인이 아직 미궁인 가운데 증거 조작 의혹 등 밝혀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텃밭을 놓고 민주당과 야권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지역 경제계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5년입니다. 그동안 참사와 관련된 가장 큰 의문은 왜 침몰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무트로 옮기고 모형 실험도 했지만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결정된 뒤 특별법에 의해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선공학자들과 해양전문 법조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기대를 모았습니다. 인양에 이어 누워있던 선체를 바로 세우고 선체 조사와 모형 실험 등을 진행했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끝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부득이하게 김창준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입니다. 작성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국민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내인설과 열린안으로 나뉜 두 가지 결론의 가장 큰 차이는 외력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김창준 위원장 등 3명의 위원이 주장한 내인설이 나쁜 보건성과 부실한 화물 고박, 방향타 조절 장치의 고장 등으로 선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열린안을 주장하는 3명은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내적 요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배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인 핀 안정기가 최대 작동 각도를 초과해 돌아가 있던 점과 외판의 변형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조위의 내인설이라는 권영빈 것은 전 선체조사 박근혜 정부의 결론을 위원장입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선조위에서 있었던 열린안이야말로 선조위 활동의 유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제를 이어받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외력의 가능성이 제기된 핀 안정기가 침몰 당시 해저면에 닿는 힘에 의해 변형됐을 가능성도 검토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에선 텃밭을 탈환하려는 민주당과 야권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우세해 보이지만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에 밀려 참패를 당했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단지 한 석만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80% 이상을 차지했던 앞선 두 번의 총선과 비교하면 정반대가 된 겁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총선까지 유지된다면 텃밭 탈환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회라는 지방 권력을 장악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부터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가장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엘리트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지역의 인물난 속에 민주당이 야권의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할 만한 더 나은 인물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3지대론을 앞세운 야권발 정계 개편론이 현실화되는 것도 민주당에겐 좋을 게 없습니다. 선거제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도 중대 변수여서 민주당과 비민주 간의 텃밭 경쟁은 현재로선 민주당 우위를 점치긴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 성향, 쉽게 말해서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유권자들이 내년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호남은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적폐청산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조사에서
75%에 달했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53%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도 92%에서 72%로 1년 사이에 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민주당 대 비민주당의 구도로 압축되는 호남의 선거 구도에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지지율 변화는 총선 결과와도 직결됩니다. 지지율의 핵심 변수는 민생 경제와 개혁.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서 성과를 낸다면 민주당이 순풍을 달겠지만 실패한다면 심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싹쓸이로 이어졌던 20대 총선,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17대 총선, 민주당이 참패했던 역대 선거에 비춰보면 바람이 불 때는 아마도 태풍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경제계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파장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호남에 뿌리를 둔 기업이 쇠락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호그룹은 이사회를 거쳐 아시아나 매각을 포함한 수정 자구 계획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제출했습니다. 5천억 원에 이르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호는 핵심 계열사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고 나면 금호그룹에는 금호고속과 금호산업 등만 남게 되고 자산 규모는 11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60% 이상 축소돼 재계 25위 대기업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경제에 영향이 컸고 문화와 스포츠 발전에도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어떤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입니다.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상징성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금호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지역 인재 등용의 길이 좁아지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 경영의 그 틀을 벗어나서 지역의 향토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1946년 광주 택시를 시작으로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경영진의 이딴 실책으로 회사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도시공사가 북구 망월묘지공원의 사구용 가족봉안 평장 분묘 1,700여 기를 오는 20일부터 선착순 분양합니다. 신청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 거주자와 나주와 화순, 담양과 장성, 한평 등 인근 5개 시군 생활권도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60년이며 공급가액은 223만 원입니다. 광주은행이 6억 원의 광주 상생카드를 구매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구매를 통해 광주은행은 임직원 복지 포인트 5억 원과 개별 구매 1억 원 등을 매입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광주 상생카드가 출시된 이후 20일 만에 6,300여 장이 발급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6도, 나주 1도, 화순 2도 등으로 어제보다 올랐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평년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아침 한때 전남 내륙과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껴 가시거리가 200m에 불과하다며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5도, 습도는 60%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4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내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각 당이 선거체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선거제 개편, 바른미래당의 내홍, 제3지대 통합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입지자들 셈법 또한 복잡해 보입니다. 총선 D-1년 현안과 과제, 그리고 여야 4당의 전략에 대해서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장과 집중 분석합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았습니다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CCTV 조작서를 비롯해서 의혹만 무성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진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세월호 5주기에 되돌아보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 세월호 유가족이신 유민 아빠 김용호 씨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4월 16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그날의 슬픔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서 세월호 진실규명에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취지의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 김화순 부감독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 이어집니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개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시작부터 다르다. 입지부터 다르다. 화순 광주 더블 생활관, 화순 한국아델리움 더숲. 8년 전세형 명품 임대 아파트에 단지 가까이 화순초, 세대별 창고 무상 제공까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4월 오픈 예정. 1811-8182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같은 웅천, 다른 세상. 웅천의 절대적 위에서 만나는 최고급 테라스 하우스,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이제 웅천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행복 위에 지은 집, 여수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4월 오픈 061-802-1600 골드디움.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상상하우징.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4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고 한낮의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일 맑다가 오후부터 흐리겠고 전남 해안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새벽 사이에 남부지방 곳곳으로 확대돼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상무대로 극락교에서 공항 입구 방향 중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소암대로 신안교에서 경신여고 사거리로 신호대기 2번 이상 필요하고 무진대로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 상무주공 사거리로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각 당이 벌써 총선 준비 태세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총선 D-1년 현안과 과제 그리고 여야 4당의 전략에 대해서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장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르게 되는 선거인데요. 집권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혁 완수를 위해서 동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으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제 3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동차에 비유를 한다면, 그런데 광주에서 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 중간 정도에서 기름을 넣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거나 혹은 연료 탱크에 연료가 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원했던 목표했던 목적지에 도달하기 힘들어지는 건데요. 아마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는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선거에서 집권당과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국당 동력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정 운영에 장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이 0이었습니다. 결과가.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인 선거 외에도 실제로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노하우와 솔루션의 문제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갈수록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지금쯤 아마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 입장에서는 좀 다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4.3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0이었기 때문에 노하우, 솔루션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될까요? 가장 큰 게 인사 문제에 있어서 능력 있는 인사 플러스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인사들을 발굴하고 등용하는 것, 인재를 발탁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순혈주의가 우선적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솔루션을 보여줘야 될 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의 근본적인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다면 또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 내에서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고 혁신 성장에 대한 강조 쪽으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현실에서 자영업자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경제 해법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이 결국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선거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전략적인 투표니 얘기를 하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과를 내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기 좋으면 현 정권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동차를 타고 목표 지점까지 최종 잘 가려면 지금까지 잘 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심판 이런 것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들이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던 결과를 잠깐 인용을 해보면요. 내년 총선에서 현 여당을 지지하겠는가 아니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여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47%였고요. 네. 그리고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라는 응답이 37%였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여론조사 결과일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교체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교체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응답은 27%였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20대 총선,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높지 않다. 부정적인 응답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이것은 질문하셨다는 것처럼 20대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고 받아들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인사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잘하지 못했다. 개혁 과제들 잘 못 풀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는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국민들의 선택이 갈릴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 문제는 앞서 제가 경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제 문제와 함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문제는 나의 직접적인 민생, 생계 문제와 연관된 문제인 것 같고요. 인사 문제는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인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환경이 오염되면 이끼류나 이런 식물들이 살지 못하고 가장 먼저 죽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두는 가장 쉽게 거두는 계기가 되는 게 사실은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권 공약, 대통령 공약에도 그랬었고요. 100대 과제에도 선정됐었고 또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약속했듯이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쓰고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원칙들이 계속 지켜졌으면 이런 인사 참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국민한 사람으로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꼭 총선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짚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 총선 이미 준비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아마 사실은 정치인과 정당에게는 오늘 선거가 끝났다면 다음 4년의 선거는 내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예. 네, 항상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인의 최대 목표는 결국 대선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얘기하지만 정치인에게 가장 절체절명의 과정은 본인의 대선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민주당에게는 지난 지방선거와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20%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를 지지율로 하는 것은 한국갤럽에서도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긍정평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그에 상응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 요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지지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집권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연결 구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런 측면들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에 점점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수렴해가고 있다. 즉 하락세에 있다라는 게 위험 포인트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10%대 시정일관 2년 동안 10%대의 정당 지지율에 그쳤지만 점차적으로 지난 대선 그리고 탄핵 이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점점점 수렴해가고 있다. 이건 바꿔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 포인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한 가지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쓰고 있는 전략이 네. 굉장히 극단적인 우경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지지층만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이를 통해서 지지층은 다시 흩어져 있던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네.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아마 회의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문제도 결국은 총선이 됐건 대선이 됐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지층 플러스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을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는가, 끌어들일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네. 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내 편만 다시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다가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정치 세력을 이제 바꾼다라고 한다면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구도를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지역에서 본다면 선거 때마다 우리 지역이 늘 중요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서로 지지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이 치열한 쟁탄전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첫 번째 계기는 아마 제3지대 통합론이 그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과 경상 의원들의 3지대 통합 논의들이 한참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통합론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와 같이 경쟁이 안 되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음 총선에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바라지도 않을 거고요. 이게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통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장 민주당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경쟁 구도는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결국은 인재 영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인물, 본인들의 기존의 국민의당 실험에서 보여줬던 실망감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비전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도자와 함께할 수 있는가 그런 3지대 통합을 이런 것들이 호남 유권자들도 주목하는 부분들이고 광주시 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지만 일당이 한 지역의 정치를 독점하게 되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일당 독점의 폐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지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호남 유권자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고려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지대 통합이 1차적인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16일 어느덧 세월호 5주기입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실한 국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여전히 세월호 진상 규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호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단원구 10번 유민이 아빠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째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어제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잠 못 주무신다면서요. 네. 뭐 지금까지 많은 의혹들도 제기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뭐 밝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5년 동안 계속 저의 허위 사실 때문에 네. 진실이 또 왜곡되어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단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없고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약에 의존을 하고 주무시는 겁니까? 아니요, 약은 먹지는 않는데요. 가끔 가다가 술을 일부러 먹어봐요. 근데 술 먹어도 마찬가지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고 거의 뭐 뜬 눈으로 살 날도 많이 있고 그래요. 유민이가 바라는 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건강하게 잘 주무시기를 바라는 텐데요.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추스려 주시고요. 이런 질문 여쭙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참사 이후 이제 어떻게 세월들을 보내셨습니까? 뭐 46일 동안 특별법 제정 때문에 뭐 단식을 했고 예. 또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그날 이후로서 저는 철저하게 나쁜 아빠로 이제 둔갑이 되었고 그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조롱과 비난, 폄하되고 그래서 고통의 신화를 보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던 것 같아요. 단식 투쟁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한데요. 네. 왜 이것 때문에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야 됐을까요? 뭐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저한테 네. 당신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었다라는 식의 증오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어요.
네. 반면에 그 다음 반대쪽에서는 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 계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당연히 뭐 진보 쪽에서야 뭐 촛불 혁명에 뭐 우리가 이제 평화 집회를 했었던 1,700만의 촛불 집회 첫 시발점이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만 이제 그런 힘도 드리죠. 근데 네. 보수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보수들은 무조건 싫은 거예요. 세월호가. 네. 그래서 응원보다는 음해하는 세력들의 힘이 더 와닿으신 건가요? 이제 처음에는 일베라든지 보수라든지 이제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기레기라는 말을 쓸 정도로 언론들의 힘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언론들이 또 뉴스를 폄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세월호 가족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 특히나 저는 보수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보수들만이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뭐 악의적인 뉴스라든지 또 악의적인 뭐 저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나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던 거예요, 제가.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더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요즘에는 광주에서 생활을 하십니까? 네,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내려오셨을까요?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는지요? 네, 광주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무안에서 귀농 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농사 한번 지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땅과 흙과 함께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땅은 거짓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노력한 만큼 다시 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네, 그 흙과 자연의 힘이 좀 더 힘을 들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 광주를 또 하나 인생의 출발점으로 정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광주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또 많은 응원과 광주에서 시민들한테 네. 또 감동을 받기도 했고요. 저희가 안산에서 팽목까지 행진할 적이 있었어요. 네. 도보 행진을 했을 때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정읍, 전주, 그다음에 이제 광주 이렇게 갔을 때 광주에서는 5.18 항쟁을 겪어서 그런지 광주 지역 시민들이 저희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날 저는 광주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까지 했었어요. 너무나 여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이제 이 세월호 진상규명이 끝나면은 광주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이제 아는 사람이 광주에서 살고 그래서 어차피 광주를 제가 또 와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적으로 광주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5년의 시간이 흘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식 투쟁 이어갔던 것이 나에게는 더 아픔이 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세월호에 대한 분위기, 시선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지금 보는 이제 뭐 뉴스를 제가 이제 많이 검색도 해보거든요. 다음이나 뭐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는데 오히려 2014년도 참사 당시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댓글을 보면은 뭐 처음 우리가 2014년도 참사에는 안타깝다라는 등 슬프다, 교통사고였다라는 비난도 있을 만지 가지가지 있으면서도 이제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는 댓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세월호 뉴스가 한참 안 나왔었어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에 오죽이 돼서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막 내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월호 뉴스를. 네. 세월호 뉴스를 보내면은 네이버 댓글을 한번 올리게 되면은
힘내세요라는 댓글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전부 다 비난, 또 지겹다,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이런 댓글들이 너무 난무해졌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일반 시민들, 우리 이제 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제 그게 아닌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그 특별수사단 그 서명이 또 예전처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12만 명이 오늘까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우리는 관심을 가져주는데 보수 쪽에서는 더 우리를 2014년도 참사 때보다도 더 심하게 방해하는 게 많이 보여요, 지금.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진보는 뭐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발 우리끼리 지금 싸우지 말고 1,700만 촛불이 정말로 꺼트리지 않는 것이겠죠. 뭐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뭐 촛불이 꺼지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보면은 마음속으로만 밝히고 정말로 밝히지 않는 그런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가 활동 중이고요. 최근에는 해군이 사고 당시 CCTV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뉴스가 지금 뭐 조작 가능성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2015년도에 알고 있었어요. 2015년도부터 의심을 했었던 이유가 유민이가 7일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유민이가 이제 명찰, 학생증,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나왔어요. 근데 7일 만에 나왔던 그 핸드폰도 굉장히 많이 사갔거든요. 사가서 이게 버려졌었어요. 물속이기 때문에. 근데 DVR은 너무도 깨끗했거든요. 2달 후에 나온 이 DVR이 뭐 삭은 흔적도 없고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저게 정말로 DVR이냐, 세월호 대에서 꺼낸 거냐, 이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데, 지금 뭐 보니까 바뀌었다는 거 가능성이 아니라 뭐 이제 오늘 아침 뉴스도 그러더라고요. 인수 시간까지도 다 틀릴 정도로 이제 많은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좀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건 저도 밝혀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체 거치나도 추모 공간 신설에 있어서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까요? 세월호 선체 거치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광주에 가서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도청에. 광주에 총알 흔적이 전혀 없이 다 복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5.18을 겪었던 그 흔적이 지워져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선체 또한 지금 현재 뼈대만 남아있는 그대로 그냥 복원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야 또 안타까움도 느끼고, 또 진실을 감추려고 저렇게 많은 증거 자료를 뜯어내느라고 뼈만 남겨놨다는 것도 역사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참사는 지금까지 감춰져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도 마찬가지로 사품백화점, 이런 추모 시설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추모탑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만큼은 정말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가까운 곳, 그래 가까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사람들 다니면서 세월호 안전, 우리가 항상 그냥 교훈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장소,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사람들 보이는 곳에 좀 이번에 저희가 조성하고 싶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이 남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응원 많이 보내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지역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 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북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3한기업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추모 행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희생자를 애도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추모 행사들이 마련됐는데요.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 김화순 부감독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행사 준비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벌써 이제 5주기가 되어서 어제 팽목항에서는 5주기 행사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팽목항에도 다녀왔는데 아직 사람들은 아직 5년이 지났어도 그 슬픔이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행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 2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행사 주제는 뭔가요? 이번 행사 주제는 세월 5년, 우리의 오늘. 세월이 5년이 지났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늘을 맞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는 그 5년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그 목소리로 문화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요. 오셔서 본인도 세월호 참사가 나에게 무엇이었는지 탓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곳을 찾아간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행사 내용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5.18 민주광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낮에 오후 4시 16분부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부스의 많은 참여 행사와 함께 6시에는 순례 행진을 같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7시부터 공연을 보고 그리고 7시 반부터 문화제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쭉 이어져서 있는 행사여서요. 5.18 광장, 민주광장 한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4시 16분부터 오시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네.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걸개 그림 전시도 걸개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오시면 강주에서는 전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천일 순례를 했던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 천일 순례 조끼에 개인의 세월호 이야기를 담은 바느질을 한 작품들을 전시되어 있는 전시 부스가 있고 볼 것도 많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참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4시부터 오시면 그거를 다 참여할 수 있고요. 6시에는 우리 금남로와 충장로 쪽으로 4.16 행진을 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풍물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의미 있는 함께 걸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행사가 가능하면 4시 16분부터 오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4.16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행사가 더 의미 있는 게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이 자발적으로 주관해서 추진했다고요. 네. 세월호 참사가 나고 광주에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 광주 세월호 시민 상주 모임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지금도 그 모임은 대표가 없고 집행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그 개인 시민들이
이번에 5주기를 맡아서 같이 진행해볼 준비팀을 꾸리자 해가지고 한 2달 전에 꾸려진 준비팀이 일을 배워가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네.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서툴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또 일반 시민들하고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도 팽목항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예, 거기에 지금 기업 공간 설치하고 있습니까? 팽목항에 기업 공간 토론회 때문에 다녀왔어요. 그렇잖아도요.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까? 팽목항에는 기업 공간을 원래 계획이 없이 작년 말에 그냥 지금 있는 컨테이너랑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라는 이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팽목 기업 공간을 위한 국민투쟁본부를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압박은 누가 합니까? 안타깝지만 전남도와 진도군이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가 광주 전남에 있는 세월호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만나고 설득을 해와서 다행히 지금은 필요성은 알겠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세월호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팽목 기록관에 대한 것은 좀 어렵겠다라는 입장을 보여가지고 저희가 좀 강력하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팽목 현장에 그 역사를 이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기록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바로 앞서 인터뷰를 유민 아빠 김영호 씨하고 했는데요. 아직도 너무 많은 아픔을 갖고 계세요. 잊지 않고 이런 행사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힘이 좀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행사도 잘 치러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꼭 저녁에 4시 16분부터 많은 참여 공간 그리고 6시에 술예 그리고 7시부터 공연과 문화제 꼭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 김화순 부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 만나봅니다.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목포시민신문의 유영철 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목포가 바쁘네요. 남도 음식 대표 도시라는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목포시가 관련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포시가 남도 음식의 그 집산지로요. 네. 아주를 활용한 관광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마세도시 선포식을 지난 12일 서울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네. 이날 선포식에는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역의 도의원, 시의원들, 지역 그 정치권 인사들하고요. 김종식 시장, 중앙 그 정부 인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날 목포 마세도시 선포를 한국인의 밥상을 출연하고 있는 최불암 씨가 낭독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목포를 찾은 국내 유명 그 미슐랭 셰프 4명이요. 네. 목포 음식 나들이 영상을 상영도 했습니다. 목포 식자료를 주제로 개발한 레시피 조연 시연도 있었는데요.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그 김종식 시장은 마세도시 선포식을 하면서요. 목포가 남도의 맛의 대표적 도시로서 손색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서남의 그 청정 바다와 갯벌에서 잡은 신선한 수산물, 그 비옥한 농토와 해풍을 맞은 농산물이 목포에 집결돼 인심이 후덕한 목포 사람들의 따뜻한 손맛으로 조리돼 남도의 대표적 음식 도시가 바로 목포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목포의 그 60에서 70% 정도의 그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시 목포를 찾는 게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는 조사가 그 나왔는데요. 네. 이것 또한 목포가 맛의 도시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목포의 맛 도시 선포식인데 왜 서울에서 개최하느냐 지역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어떤 주장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판적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네. 선포식을 앞두고 지역에서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목포를 맛의 도시로 선포하면서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선포식을 갖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네. 일부 시민들은 목포 현장에서 행사를 마련하고 선포식의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선포식을 개최하는 것이 더 합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실제 이들은 일부 언론을 이용해서 1억 8천만 원이 들어가는 선포식 행사를 굳이 서울에서 개최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그 선포식에 제공하는 시식 음식값을 두고 김영란법 위반이다, 소지가 있다면서 거론하면서 그 선포식 행사를 무산시키라는 악 여론까지도 형성하면서
목포시 행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선포식 행사에 옹호하는 여론도 제기되면서 행사는 탈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번 전체 예산을 보면 한 15억 정도 세워졌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맛의 도시 알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준비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목포시 맛의 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15억의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시는 지난해 11월 고용 위기적 지정으로 농림부 수산식품 활용한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에서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네. 이에 목포시가 50% 대형 투자를 했는데요. 총 15억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목포의 맛의 브랜드화도 하고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전단지도 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맛집 백선도 선정하고요. 간단한 단품 메뉴 레시피 개발, 맛특화 조성, 음식 관광 코스 상품화 이런 사업들을 했죠. 네. 예. 그래서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에 한 3억 5천만 원, 음식 관광 활성화 캠페인에 4억 5천만 원, 이런 대부분 홍보와 예산 행사비하고 홍보비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근데 성공하려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또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전통 향토 음식 관광 상품 활용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영시의 꿀빵이나 목포시의 이성당 팥빵이나 전주시의 길거리 음식 레시피 개발이나 순천 농협의 로컬 푸드를 활용한 식자재 공급이나 경주시 경주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관광 음식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성공 사례로 주목받는 것은 단 몇 개월에서 또는 1, 2년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네. 음식 관광 상품 전문가들은 목포시의 맛의 도시 선포식을 통해서 단시일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 성과를 위해 초석을 놓는데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입소문 또는 사회적 감전망을 통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은 많은데요. 이를 상품화를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콜롬방 제과의 새우 바게트라든가 일제 강점기에 있던 왕 손만두집이라든가 쑥굴레 죽집이라든가 홍어 애국이나 세발 낙지나 민어회나 정치나 이런 것들은 목포에 아주 SNS나 입소문을 타서 유명한 음식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일회성 행사로 맛의 도시 산업이 머문다면 목포의 맛의 전국화 또는 산업화는 요원하다는 것이죠. 맛의 산업화는 지역 관광 산업의 즉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요. 네. 대안이 아주 촘촘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다도의 농수산물의 집산지로 건강한 식재료가 넘치는 곳 목포가 음식으로 가공 또는 조리됨으로써 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증가, 일자리 증가, 청년 정책, 관광 산업 등 이게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전략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은 많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맛의 체계화를 잡아가느냐라는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목포시는 맛의 도시 이미지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네, 목포시는 올해 맛의 도시 선포식을 통해서요. 목포가 맛의 대표적 도시가 됐다는 점을 홍보하고요. 네.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맛의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국내 최초로 맛의 도시 목포를 정식으로 선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목포의 맛을 세계화하기 위해 더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네. 일제 강점기 역사문화유산을 관광 기반으로 해서 목포의 먹거리를 결합해 최고의 관광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포 맛 이야기 해주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건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치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병치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같은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 맑은 만큼 자외선 지수가 높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일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유지할 전망이라서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적은 양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사고 소식 있습니다. 상무대로 쌍촌 사거리에서 운천 사거리 방향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중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2019 더 레저쇼와 더 골프쇼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골프, 캠핑, 등산, 튜닝 바이크 등 레저와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356-4309.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4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416 한 번 더 기억하고 행동할까요? 황동일의 시선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진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진행의 박진아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황동현 PD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광주. 우리가 자란 만큼 광주도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한 장의 카드에 담았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용자 혜택은 더 많이. 지역 상권과 경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광주 상생카드. 맛집에서도 카페에서도 문화생활까지. 이제 광주 어디에서든 광주 상생카드로 광주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텐더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바텐더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한 잔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찮게 시작한 직업이고요. 올해 딱 29, 10년 차입니다. 항상 웃고 뭔가 정말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구나. 네, 현재는 세계 랭킹 이제 7위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보는 중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잡고 직접 실행에 옮길 것.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주정보를 위하여 건배! 광주 MBC가 청년들의 우주정복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